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르노즈 마스터 정준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손 한 번 더 흔들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세미나에 오신 모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세미나에 있어서는 차원을 크게 외치고 시작합니다. 하단에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오늘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정리한다. 네, 굳게 서며 천천히 있습니다. 아자. 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들이 둥글둥글 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손자같이. 예,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 열정과 비전을 안겨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대우조선 대기업의 부장님까지 타이틀을 달고 계셨다고 하고요. 거기서 원자재를 선정하는 업무를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큰 환호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기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이번 강의 소개받은 그 거제 백조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고기석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부부 사업자라서 타이틀을 보시면은 이름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거제도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그 연합組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앞에서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제가 첫 화면 나오면서 일단 약간 쫄았습니다. 왜냐면은 화면을 딱 보니까 전부 국장님이신 거예요. 이제 뭐 이제 3년 차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너무 일찍 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약간 쫄았는데, 그래도 뭐 살아온 뭐 연륜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능하면은 딱 맞춰서, 아니면 그보다 좀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호스트 진행 한번 해주실래요? 됐네요. 오늘 이제 9월 14일이죠. 14일이고, 여기 이제 프로필 사진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배경이 혹시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은 큰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 혹시? 거제도 말고 거제도 매미성. 매미성이네. 네, 거제도에 오시면은 그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데 중에 한 군데가 매미성인데, 예전에 유명한 데는 외도였습니다. 이제 그 외도가 왜 중요했고 매미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애터미하고 비슷한 연관성이 있어서 뭐 서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외도도 거기 그 두 부부가 가서 아무것도 없는 섬을 관광지로 개발했어요. 그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 때문에 거제도 전체가 엄청나게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 매미성이 어디냐면은 그 이름에서 따온 것처럼 2003년도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이게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백순삼 씨라는 분이 이거를 약 19년, 20년 가까이 혼자서 이걸 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할 게 없는데 여기다 벽돌을 쌓은 거예요. 매미가 오고 난 쓸려간 자리에 너무 아까워서 자기가 노후를 보낼 거라서 땅을 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9년 동안 본인이 쌓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부산 사셔요. 부산 사신 분이 거제도를 와가지고 저걸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저렇게 성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동네가 바뀌었어요. 저걸 보러 전국에 있는 분이 와요. 동네 지형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노력이 20년간의 노력이 지금은 이 지역 자체를 관광 지역으로 바꿔놓은 게 됐어요. 이걸 언제까지 갈까? 글쎄요, 거제도 오신 분은 외도를 거쳐서 여기를 다 들렸다 가지 않을까? 결국 한 사람의 20년의 수고가 거제도를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저기는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을 제공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거제도 관광 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애터미가 뭘까라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에서 박한규 회장님이 이루는, 근데 그 이루는 것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애터미를 하고 있는 모신 분들, 그 다음에 애터미 제품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시간이란 개념이, 이 노력이란 개념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할 수 있게 한 게 애터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두에 이 화면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뭐 제 소개부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직장인이 가지고 있던 노후 문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노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애터미를 하고 계신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어떤 애터미,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애터미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저는 이제 2년, 이제 3년 차 이제 막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2년 차가 바라봤던,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접했던 애터미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2년 차가 3년 차가 바라보는 애터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오로지 제만의 생각으로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디냐면 대우조선 해양조선입니다. 거제도에서 거제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과 대우, 큰 두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요건데 제가 여기서 뭔 일을 했느냐, 아까 뭐 기자재를 뭐 했다는데, 실제는 이 대우조선 해양의 전기를 총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한 20년, 이게 입사한 지는 85년도 입사했으니까 실제 퇴직을 2016년에서 약 32년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26년을 오로지 전기만, 어떤 전기, 이 대우선 전체 야드의 전기를 공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머리에 박혀,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사고로 20몇 년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우조선 해양이 쓰는 전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거제도가 딱 세 개로 나눠집니다. 거제도 전체 쓰는 게 대우조선이 33%, 삼성조선이 33%, 나머지 시내 전체가 33%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도 전체 쓰는 일반 그 가게나 건물이나 상가나 가정집을 다 통틀은 전기하고 막넘는 전기를 제가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겠는지를 가늠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도 했지만, 그래서 2016년도에 그만뒀는데, 이게 옆에 하나 보이죠? 상표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대우조선이 지금 한 45년 됐습니다. 그 실제 생긴 지. 그러면은 대우조선에서 1년에 한 명한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사장상. 그럼 45년 동안 총 지금까지 45명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한전미팅에 저를 뜨문뜨문 봐요. 같이 사니까. 뜨문뜨문 볼 사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사가 안 돼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개인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사도 바라봤으면 퇴직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대우조선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갔던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만두고 나와서 근데 중간에 이제 뭘 했냐면,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뭐 애터미하고 연이 있으려고 그랬는가 봐요. 이거 중국 연태예요. 연태 대우조선 산동 유황공사라고 대우조선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소가. 이 조선소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기 부분은 제가 다 관장을 하고 왔어요. 1년 동안 연태에 가서 주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이 모든 전기 설비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시공하고 해서 준공을 딱 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거제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진은 어디냐면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찌베지다 조선소예요. 여기 설계를 하다가 이게 이제 대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다가 대우하고 이제 결별이 되면서 이제 중간에 손을 놨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게 조선소 전기 설비에 대한 게 뭐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큰 데까지 머릿속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소 빼놓고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력이 이게 퇴직하면은 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상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진짜로 내 것이 될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게 계기가 되게 됐어요. 퇴직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난 뒤에 여기 어디냐면 대우선 기술교육원이라는데 대우선 직영을 선발하기 위한 교육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직영으로 우수한 사람들 직영으로 이렇게 뽑는 채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거제도에 거제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대학이 돼요. 여기에 제가 작년 초에 이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제대학교에서 전기 부분에 가르칠 교수가 없다. 그래서 좀 와서 해달라 해서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애터미를 했잖아요. 근데 작년쯤이면 코로나 끝날 거랬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수락하러 이제 거제대학 그 교직원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년 반을 근무하다가 바로 이번 추석 앞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비전이 없어요. 여기 교직원이기 때문에 65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1년 반을 근무를 했는데 앞으로 1년 반을 더 근무해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편해요. 엄청 편해요. 여기 근무하면서 줌 다 할 수 있고 애터미 주문도 다 할 수 있고 전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전담하면 성장할 것 같은데 여기는 1년, 2년, 3년 있어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나이가 지금 올해 57인데 57, 50년, 60이 돼도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교수를 시켜줄 것도 아니고 급여를 올려줄 것도 아니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선택하는 게 맞을까? 애터미에 전념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이 학점 추석 앞에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터미에 조금 더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1년 반 만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제가 했던 게 가장 모든 직장인 다 그렇습니다.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노후 준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노후 준비 이런 것 때문에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후 준비 하면은 요즘에는 뭐 30대, 40대, 50대 이런 노후 준비가 많습니다. 30대는 뭘 해야 되고 40대 뭐 50대는 뭘 해야 많은데 왜 이런 많은 것들을 뭐 언론이나 내지 이런 분들이 이거에 신경 쓸까? 결국 이거예요. 대한민국 50% 이상, 50% 가까운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해서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부자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했어요. 일반 직장인 수준보다는 많이 했어요. 뭐 부산, 뭐 진해, 그다음에 통영, 대전 뭐 이렇게 많은 데 관련된 부동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 정도면 노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2016년도에. 그만두고 나니까 2017년도에 소득이 제로가 됐어요. 이건 이제 제 소득이에요. 2013년도, 13년도 이게 이제 그 조선업이 가장 피크에 왔을 때, 그래서 연봉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14년부터 이제 조선경이 침체했는데 그래도 연봉 8천 가까이가 됐었어요. 순수한 직장인 소득만 플러스 부의 소득은 따로 별도로 있었고,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2017년도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소득이 제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16년도에 그만둘 때 나름 정리를 했어요. 나갈 수 있는 것 좀 정리하고 최대한 줄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2017년도에 나간 돈만 5,700만이 나간 거예요. 소득에 확인된 지출로만. 그러면 소득 확인 안 된 걸로 따지면은 한 6, 7천만이 나간 거예요. 소득은 제로인데 지출이 한 6, 7천만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18년도 여기 이제 그때 한 6개월 정도 다른 데 근무했던 근로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름 그때 이제 아까 러시아 그 찌베이다 조선소에 설계 관련 그 컨설팅 업무를 맡아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받은 게 3,200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이상 받은 거죠. 왜냐면 제 전문 분야라서.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거기가 6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고 19년도 여기 이제 어디 갔냐면 어묵하러 갔어요. 어묵. 제가 어묵을 좋아해요. 그래서 직업으로 할 때 좋아하는 걸 하래요. 그래서 어묵을 했어요. 어묵하러 가서 7개월 한 게 1,400만 원 받았어요. 6개월 했는데 3,200 받았는데 7개월 했는데 1,600만 원 받은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전공 분야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근데 19년도에 1,300만 원 소득을 받았는데 나간 건 7,600이 나간 거예요. 연장 3년이 이제 적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뭔 생각이 들면, 야, 이거 앞으로 64세에 제가 연금을 타는데, 앞으로 그럼 64세까지 이걸 계속 이런 상태의 지출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얼마나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몇 년 만에 바닥을 보일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름 준비를 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온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연금을 한번 봐봤어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 제가 퇴직하기 전에 다 계산을 해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크게 확대해 볼게요. 2030년도에 제가 연금을 받아요. 얼마 받냐면은 약 240만 주면 지금 수준으로 보면 딱 180만 원 받아요. 몇 년 전 약 한 40년 가까이였을 때 180만 원. 지금 현재 물가 기준 180만 원. 그러면 연봉 2천이에요. 근데 제 생활에 최소한의 지금 생활비로 했을 때 연 8천 정도 들었는데 6천 정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제가 재산을 얼마를 모아놔야 연금 받을 때까지 제가 유지가 될까요? 연금 나오고 난 뒤에도 그럼 부족한 6천만 원을 뭘로 메꿔서 제가 90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현실이 나름 준비를 했다고 한 사람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얼만큼의 자본이 필요할까?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약 20억 이상의 제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대기업 다닌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했을 때 재산이 5억에서 7억이에요. 저는 벌써 한 4억 까먹었어요. 퇴직하고 난 뒤 지금까지 한 6, 7년 오면서 한 4억 까먹었으면 이미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은 지금 다 소진했고, 근데 앞으로도 20억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만 제가 노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금은 2천만 원 이상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뭘로 살아야 될까? 노년에 가서 일해야 돼요. 어디요? 공공근로. 이게 현실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50, 60대를 바라보는 아저씨들의 현실. 위기감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퇴직하면은 고용센터를 갑니다. 가면은 그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창업 프로그램을 갔어요. 창업 프로그램을 가니까 창업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식당 했어요. 식당. 식당 해가지고 이거 경험검사를 하면은 100%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아요. 두 번째 뭐 했느냐? 4차 산업이라 드론이 뜬대요. 드론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기술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쉽게 접할 수 해서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관 자격까지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직업을 삼으려니까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첫째, 신체적인 조건이 잘 안 돼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그 다음에 이거 대단한 체력을 요구해요. 근데 제가 건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 체력을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그냥 교관까지 하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속칭 비행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땅이 한 500평 있어야 돼요. 거제도 500평 있으면 부자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거 배우러 안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그만뒀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거제도에서 내저구나, 관광이나. 그래서 이제 수상 보트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칠 수 있는 1급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러면 드론하고 이 보트하고 이거 경험을 살려서 뭘 해볼까 해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가 있으면 도시어부가 막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도시어부 낚시를 하면서 드론으로 찍어주면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되겠다 해서 또 선장 면허까지 땄어요. 그 낚싯배를 좀 해볼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일도 못해요.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볼 마음하고 실제 하려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격까지만 취득하고 그만뒀어요. 그 뒤에 이제 뭐 검토했겠어요? 카페예요. 또 바리스타를 배우러 갔어요. 두 부부가 노년에 우리 이거라도 해보자. 조그만하게 동네에서. 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뭐 한 200만 원 벌 수 있는 이걸 해보자. 노년에 부부지간에. 이걸 했는데 이거를 하고 이제 배우러 가서 바리스타를 따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실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하면은 100% 속된 얘기로 말아먹겠는 거예요. 그 했으면 또 아주 또 이렇게 뭐 했을 건데 그래서 일단 배우는 데까지 취미로 배우고 그냥 말았어요. 그다음 이제 뭐랬느냐 아까 이야기하는 어묵 요거 가서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그러졌어요. 배우러 가서 이제 어묵 그 공장을 하나 운영해 달라 해서 이제 그러면 어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해서 가서 한 7개월 동안 노가다 했어요. 뭐냐면 어육 만드는 거를 왜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품질이 어육의 어떤 질을 좌우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이 공장 운영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 가서 7개월 동안 아까 최저임금 받고 7개월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공장 운영하는 것도 이제 어그러졌고 마지막에서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될까라고 마지막까지 이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편의점.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년에 많이 고민한 거예요. 편의점을 저희가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GS25시 하고 계시던 분이 어르신이었어요.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에서 조만간에 그만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만두면 우리가 이걸 받아서 둘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노년에 하면 어떨까 해서 둘이서 이제 의견을 봤어요. 편의점 하자. 이거 좋다. 딸도 한 번씩 하고 부부지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결국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둘째는 가족이 같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돈도 잘 안 되지만 둘째는 가족이 같이 할 시간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같이 하려면 종업원 써야 되잖아요. 종업원 쓰면 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현실 대한민국 50대 후반 넘은 남자는 써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할 것도 없고 어디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이게 대한민국 50대 그러면 이제 결국 마지막에 다 퇴직하면 전부 다 가는데 그래서 공공근로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예요. 대기업의 관리자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 나오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그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험이 조선소에 관련된 전기에 관련된 지식인데 조선 사람이 지금 언제 회복할지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안 되면 해외라도 조선소가 생기고 만들고 하면은 해외라도 갈 수 있는 실력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필요로 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애터미가 온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애터미를 한다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 회원가입을 하고 뭐 물건 왔으니까 좀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샀어요. 이게 제가 2000년 3월 10일 날 첫 주문한 걸 확인이 되더라고요. 뭐 살게요? 라면, 고등어, 뭐 만두 먹는 거 샀어요. 다른 거 모르니까. 칫솔은 그때도 쓰고 있으니까 칫솔 안 샀고 칫솔은 뭐 쓰고 있었냐면은 홈쇼핑에 많이 나온 칫솔 있어요. 영국 황실에서 쓰는 칫솔 켄트. 그 개당 2,500원짜리예요. 그거 썼어요. 부드러워서. 치약은 계속 썼었고 그러니까 치약 사고 먹는 걸로 다른 제품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왔다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게요? 한번 가입하고 물건을 샀어요. 그 다음부터 오는 거 뭘 것 같아요? 링크가 와요. 누구한테로? 저희 그 한전미 팀장한테 링크가 와요. 계속 와요. 이런 게. 이런 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시하다가 이제 우리 한전미 팀장이 이거를 보기 시작해요. 왜? 스폰서가 아시는 분이라서 그냥 링크를 안 보고 뭐 하긴 뭐 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보여요. 아, 이거 수상한데 할 것 같아요. 그걸로 빠져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 가만 놔두면은 이거 한다고 하거나 이럴 공산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다단계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도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뭐 다단계 시장 뭐 매출 5조에 뭐 판매원의 80%는 수당을 뭐 하나도 못 받고 연 3천만 원 판매원은 0.1%안 되고 이런 기사가 와요. 이게 다단계 현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다단계 피해 이런 게 나와요. 애터미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거예요. 근데 다단계 관련된 링크가 와요. 이거 이제 가만 놔두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다단계 시장이 몇 년 전부터 정체가 됐는데 지금 이걸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못하게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하는 걸 말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2015년 이후로 매출이 안 늘어요. 이게 다단계 시장 자체가 성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하겠다고 달라들면은 과연 이게 되냐 이거예요. 회사가 커가지 않는 회사인데 거기에 몸담아서 어떻게 성장을 하냐 이거예요. 앞에 한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간 신입사원이. 그래서 이제 이걸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아봤는데 다른 거예요. 애터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애터미가 2009년도 이렇게 등록이 됐다 그래요. 2009년도부터 그러면은 과연 애터미가 다른가 싶어 제가 봤어요. 공정거래에 가면은 이 다단계가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감시 하에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면 다단계 이렇게 정보들이 공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2009년도부터 국내에 나와 있는 약 한 250개 되는 다단계 회사들의 상위 매출 20위권 매출을 다 뽑아서 이렇게 그래프화를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어디 거냐면 이게 아메예요. 매출 1조가 넘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한 5년째 지금 제자리예요. 한참 이거 지금 한 3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35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35년 넘은 세계 1위 아메이도 이미 정체기가 됐어요. 이익 어디냐면 요 밑에 전 세계 이익 어디냐면 뉴스킨이에요. 뉴스킨도 이미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요. 3위가 허블라이프인데 허블라이프는 아직 좀 밑바닥에 가 있어요. 그 나머지 무수한 250개 되는 다 이 밑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 보이죠? 특별한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어디게요? 애터미예요. 국내 다단계 시장이 한 5, 6년 전부터 정책인데 유일하게 하나만 계속 매출이 느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이게 뭘까? 이 비밀이 뭘까? 뭐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팠어요. 파 보니까 이건 이 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성장이 아닌 거예요. 물건 팔아야 매출이 오르잖아요. 물건이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팔린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이 아실 거고 이제 새로운 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고 그거를 알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둘째인 거예요. 대기업에서 간만했는데 내가 이제 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 내지는 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뭘 봤냐면은 먼저 하신 분들을 본 거예요. 이것도 다 뒤졌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20년 와서 2008년도 9년도에 크라운 되고 임페리얼 되신 분들을 몇 면이 성공자의 길을 그걸 다 봤어요. 뭘 봤느냐? 이분들이 전직이 뭔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보다 나은 분이 딱 2분 계셨어요. 그 노정구 단장님하고 주진환 단장 딱 2분 계셨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나으신 분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그 이하예요. 근데 이런 분도 했는데 이런 보통 사람도 했는데 그러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저희 한전 미팅인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같이 하자. 거꾸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이거 하면 되는 거다. 무조건 되는 거다.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설득한 과정에서 뭘 설득하는 2년이 됐어요. 아까 얘기한 다단계 80% 수당 하나도 못 받는데요. 사실 맞아요. 이 표가 뭔 표냐? 2020년도 애터미 후원 수당이에요.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후원 수당 하나도 못 받는 분들이 89%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검색에 80% 이상 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사실이 맞는 거예요. 약 90%가 수당을 하나도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다음에 1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애텀에서 얘기하는 매칭 2번 되신 분, 수당 2번 받는 분들이 약 10%예요. 그러면 99%의 분들이 수당을 거의 안 받아가요. 그러면 애텀에서 주는 수당 총 합이 약 3,600억쯤 돼요. 2020년 기준으로. 3,600을 다 누가 가져갔냐? 일하신 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단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약 1,000만 원 수당 받았어요. 올해 저희가 1,000만 원, 현재 기준으로 1,000만 원 넘었어요. 올 연말까지 하면 2,000만 원 될 것 같아요. 2,000만 원 되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요 수준 가요. 그럼 저희 우구로 애터미 약 우리나라 360만 명의 회원 중에 저희 2년차 이상 되신 분이 애터미 안에서 몇 분이나 계실까? 3,000명이 안 계셔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희가 3년차 접어들었는데 저희보다 나으신 분이 수당을 더 많이 가신 분이 3,00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애터미 하신 분이 생각보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없다는 이야기는 애터미를 생각보다 알고 있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면 된다. 그럼 저희가 지금 내년쯤 되면 여기 언저리 가 있고 한 몇 년 뒤면 여기 언저리 가 있고 좀 지나면 여기 언저리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터미가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회장님 이거 이야기 하셔요. 미쳐야 된대요. 저희 아직 못 미쳤어요. 미치려고 해요. 이제 3년 차라서. 그 다음에 1억을 목표를 삼아야 된대요. 월 1억을. 꿈의 숫자입니다. 연봉 1억도 못 해봤는데 월 1억을 벌으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게 라고 봤을 때 월 1억을 보면 연간 12억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CEO급들이 받는 연봉이에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네이버의 CEO급이 연봉 14억을 받아요. 네이버에서 CEO급이 가려면 얼만큼의 자질이 있어야 될까? 능력이 있어야 될까? 미래에셋 대우의 CEO가 되려면 얼만큼의 자질이 있어야 될까? 보통 사람은 이거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200대 기업을 쫙 봤을 때 CEO급 연봉을 보니까 3억대부터 시작해서 한 7, 8억대가 있어요. 근데 10억이 넘어가는 업종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금융, 전자, 식품, 정보통신, 유통. 뭔 일 해야 돼요? 요 관련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섬유 뭐 제지 교육 이런 거 연봉 2, 3억도 안 돼요. 대표이사가 돼도. 그러면 여기 나온 유통이나 뭐 이제 정보통신해서 이런 분들의 사장이 됐을 때 연봉 15억 원절이에요. 많이 받았을 때. 애터미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제가 1억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위에 스폰서 중에 이덕우 씨하고 김현숙 님이 있어요. 이덕우 임페리얼 작년 연봉이 16억이에요. 김현숙 임페리얼 작년 연봉이 10억이에요. 객관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과연 미래셋 아니면 네이버의 CEO가 될 수 있을까? 100년이 지난다 해도. 근데 이분들 몇 년 하셨어요? 글쎄요. 2016년도부터 애터미가 생겨서 2007년도 했다 손 치고 15년 하셨어요. 30년을 한다고 해서 대표이사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200대 기업 안에 대표이사 불가능해요. 근데 15년 만에 그분들하고 동급인 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CEO들은 시간이 되면 정년이란 걸 해요. 근데 이분들은 애터미가 계속 성장하느나 이분들은 자식 때 갔다 손자 때까지 가요. 이제 막 손자를 낳았다 하면 100년간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16억을 100년 받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1600억. 1600억. 이게 애터미가 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2년, 3년 차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가 되는데 이미 하신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인지 1600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미쳐야 되는데 아직 못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걸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게 과연 우리가 돈만 버는 일인가? 세상에 돈 버는 일은 많이 있어요. 사기도 돈 버는 일이에요. 방법이 안 돼서 내만 돈을 벌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정과 정의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기업도 많이 해요. 동반성장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디오텍 코리아라고 우리 회장님 맨날 그 칫솔 이야기 많이 하셔요. 2010년도 이 칫솔을 시중에 싸게 팔아서 1,600원짜리 990원에 가져왔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갑질해서 가져온 거예요. 1,600원짜리 팔던 걸 990원에 팔았으면 실제 원가는 더 싸게 가져왔을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갑질해가지고 이 칫솔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도 990원이에요. 12년 동안 임금이 얼마나 올랐고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을까? 근데도 990원이에요. 그럼 이 회사 사장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사장님은 을이잖아요. 애터미가 갑이고.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을까? 아직도 이 단가를 못 애터미에서 단가를 안 올려줘서 단가를 못 올릴까? 그럼 도대체 이 집은 뭐 논 팔아서 땅 팔아서 지금 장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회사가 2010년도 했을 때 이분이 이 칫솔만 만든 지 한 40년 된 장인이라 그래요. 우리의 달인 수준의 대표인데 그때 매출이 5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우리나라 매출만 190억이었어요. 중국 거 빼고. 중국에도 디오텍 공장 나가 있잖아요. 연태. 그러면 이 회사가 12년, 13년 만에 약 40배 성장했어요. 애터미한테 칫솔 납품하는 저걸로 5억짜리 회사가 200억 회사가 됐어요. 중국 거에 다 한 400, 한 3, 400억 된다 그래요. 뭔 이야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요? 디오텍 코리아도 성장하고 이걸 중간에 팔아준 유통해주는 애터미도 성장하고 이걸 사는 소비자도 성장하고 이걸 소개시켜준 사업자도 성장하고 이 구조가 이렇게 다 같이 제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소비자까지 다 될 수 있는 구조가 대한민국 안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었어요. 애터미가 2009년도 250억이 지금 국내 매출 1조가 넘어섰잖아요. 약 40배 성장했어요.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사업자들한테 주는 수당이 88억이었어요. 작년도에 3,600억 풀었어요. 똑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그러면은 과연 애터미가 나중에 100조가 되면 얼만큼의 돈이 사업자들한테 풀릴까? 그 다음에 애터미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얼만큼 성장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터미를 하시면 또 알아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콜마 비엔에치예요. 이 회사가 2016년도에 보도자를 했어요. 창조 경제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도자를 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자력 연구는 06년도 항암 치료 보조 식품 제조 기술, 이 뭐의 해모임이에요. 항암 치료 보조 식품이라고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해모임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나노 기술을 출자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는데 그게 콜마 비엔에치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 그 2016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있던 지분을 팔아 가지고 그 지분의 절반을 그때 개발했던 그 연구원 중에 이제 연구원들 실제 했던 17명한테 얼마를 풀었냐, 165억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누굽니까? 변명호 박사님이 그때 뭐 하여간 몇십억을 받았고, 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또 지분을 또 팔았어요. 그래가 또 몇백억 했고, 그래서 실제 변명호 박사는 한 80억 가까이를 가져가게 돼요. 누가? 자녀들이. 아직도 6%의 지분을, 그 콜마 비엔에치 6%의 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04년도에 설립이 됐고 09년도 200억인데 지금 이게 작년도 매출이 6천억이에요. 국내 매출만, 중국 연태거 빼고. 그러니까 애터미를 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콜마 비엔에치라는 회사도 약 30배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기업과 우리가 그 하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없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뭐 다단계 하면은 인식들이 아직도 있어요. 다 모르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인식들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요즘 나와요. 애터미에서 홍보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뭐 그다음에 신뢰경영 대상, 그다음에 글로벌 탑에 들어갔다, 기부를 뭐 100억하고 140억, 60억씩 기부한다, 도경이 대표도 기부를 한다, 뭐 특허 기술, 우리 애터미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지식, 또 애터미의 경영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나오고, 요즘 대두가 된 ESG 경영도 앞장서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사회적 인식, 다단계 전체는 아니더라도 애터미는 다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년 전에 하기 전보다 지금 엄청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2년 언저리에 다 새로 생긴 사항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2년 뒤면 얼만큼 많은 좋은 사례들이 생길까? 엄청난 게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터미가 꿈을 이뤘다고 해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는 새로 꿈꾸는 100년을 간대요. 그래서 왜 애터미가 최고의 생존 방식인가를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이해시킬 수 있고 알리는 작업을 이제 저희 사업자들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저희 이제 계획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2020년도에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거 시나리오를 적어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홈페이지에 그 아이디로 들어간 뒤에 보면 직급 달성 플랜이라는 걸 적어요. 2020년도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은 그때 잘 모를 때예요. 3개월 차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적었는데 뭘 적었느냐? 직급 달성 이렇게 해보겠다고 적었어요. 세일즈 마스터는 2020년 12월에 하겠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21년 12월에 하겠다. 복장은 2022년 12월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근데 세일즈 마스터 2020년도에 했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작년에 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국장을 해야 돼요. 3년차 접어드는데 국장을 해야 된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뭐 빨리 가신 분도 빨리 가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하여간 저희가 10월 상반기에 국장을 도전을 해요. 도전을 근데 제가 생각한 도전은 이런 거예요. 모든 도전은 결과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로 남아요. 그러면은 3년 차가 지금 국장을 도전한다 봤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이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을 얻게 돼요. 실패를 하게 되면 한 번 실패하면 경험, 두 번 실패하면 경험, 그 경험들이 모이면 그게 이제 자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도전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보라고 해요. 근데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하게 되면 뭐가 얻어질까? 이게 뭐 애터미뿐만 아니고 다른 걸 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자신감이라는 걸 얻게 돼요. 자신감을 얻게 되면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돼요.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를. 그래서 저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 대우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대우 전체 그 120만 평의 야드의 모든 전기서를 관장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수많은 도전들을 하면서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전은 실패하면 그러면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는 성공해야지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까를 깨닫게 되고 했는데 성공을 해요. 그럼 성공했네. 그럼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겠네 라고 또 자신감이란 게 얻어지게 돼서 결론은 뭐냐? 도전은 손해볼 게 없다. 실패가 손해가 아니고 실패도 나한테 얻어진 게 있다는 얘기에서 이제 저희가 여튼 10월 상반기에 국장 도전하고 저희 위에 있는 남기식 국장이 본부장을 도전을 해요. 그럼 저희 밑으로도 12분의 세일즈 판매자 나와야 되고 4분의 팀장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저희는 식구라 표현을 해요. 저희 식구 똘똘 뭉쳐서 상반기에 직급 도전을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은 또 도전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업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거를 잘 알리고 근데 제가 지금 애터미에 대한 뭐 시스템이고 왜 성공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이런 분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알려야 될 부분이고 왜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건 되겠다. 시스템이 되고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애터미하고 콜마 비즈니스 관계 그 다음에 협력사들 관계 그 다음에 사업자들한테 풀어주는 이 돈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의 성장세 봤을 때 제가 지금도 모든 밑에 파트너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2030년 되기 전에 글로벌 탑이 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탑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국내 아이까지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관심도가 없는데 저희들은 관심도가 있지만 2020년 30년이 됐을 때 세계 70년 된 아메를 제치고 1위가 됐을 때 그러면 애텀이라는 존재가 그다음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이 될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 애터미를 알렸을 때 그분들한테 20년 된 그때 되면 한 20년 되겠죠. 20년 된 회사가 70년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 만든 회사를 넘어섰다. 그러면 그 시너지는 파급력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0조는 언제 될까? 저는 한 30년 걸릴 거라 봐요. 그럼 30년 해본들 저희 자식 때 가면 100조가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내지는 SK 하이닉스하고 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돼 있을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이 구조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충분히 100조가 온다는 거 아마 제 살아있기 전에 100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새로 오신 분 잘 안 들려고 하겠죠. 근데 어쩌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해야 될 몫이 저희한테 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뭐 이렇게 첫 이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그 저희가 이제 저희 파트너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이제 3년 차가 이야기하면서도 이 확신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되냐고 계속 부르짖냐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도구 씨의 성공보다는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200% 공감해요.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고 시스템이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받는 돈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나오는 돈이 결국은 저한테 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물건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인가라고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면은, 주관적인 검증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검증. 내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건을 봤을 때 이 물건이 과연 팔리는 물건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인가만 검증이 되면은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의 문제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잘 인식하고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은 3년에 성공하고 어떤 분은 5년에 성공하고 어떤 분은 10년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성공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200만 원 돼도 만족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월 1000만 원이 되면 만족한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월 1억을 받아야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쓸 때가 많아요. 줄 때도 많고 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월 1억을 받아야 돼요. 언제? 2030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8년 언저리에 1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우리 파트너분들한테도 많이 쓰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많이 쓰고 이웃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노후 문제도 있지만 폼나게 살고 싶어서 애터미를 해요. 퇴직하고 나니까 폼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앞으로도 나이가 먹어서 진짜 품위 있게 너그럽게 이렇게 살려고 애터미를 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애터미 일하시는 모든 사업자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요. 저만 잘 먹고 잘 살 같으면은 이 비상한 머리로 사기를 해도 돼요. 근데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이 사회가 잘 살고 이 나라가 잘 살고 조금 더 뭐 확장하면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실제 글로벌로 지금 사업자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제가 되면 또 같이 일하시면 되고, 그럼 제가 됐을 때 또 애터미는 또 이렇게 많이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왜 하는지를 한 번 더 인식하면서, 또 이게 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이제 부르짖었잖아요. 10월 상반기에 된다고. 10월 상반기가 되고 나면 우리 아마 남기식 국장이 본부장에 대해서 또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자극받아서 한번 또 이렇게 도전이란 거에 또 이렇게 겁내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상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죠? 네, 대기업에 퇴직하시고, 네, 노후 대책으로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네, 다양하게 많이 배우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식당 운영까지 여러 경험을 하셨는데, 거기에 애터미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애터미의 성장을, 왜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정말 전직처럼 꼼꼼하게 샅샅이 다 뒤져서 저희에게 정보를 공유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열정과 비전까지 다 주셨는데요. 예, 강의해 주신 저희 고기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좋은 강의 듣고 또 저희가 느낀 바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네, 하단에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스피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경기 글로벌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샤론 호즈 마스터 장한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기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부부 사업자신데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제가 거제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하고 이제 부산에만 그리고 양산만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갈 기회가 있어서 거제도를 이제 가게 되면은 그 매미섬하고 외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에 대한 그런 정말 세밀하게 조사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저는 세미나를 다녀서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고 비전을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저도 3개월 이상을 1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알아보고 했지만은 정말 이 사업은 하지 않으면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차는 직급, 그다음에 저희가 받는 수당 같은 거는 연차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정말 성공을 한다는 거를 저도 뼈저리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국장 도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0월 달에 꼭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예, 글로벌로 핫한 저희 국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또 스피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승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뭐 식당부터 드론, 뭐 보트, 면허, 카페, 어묵, 편의점 이렇게 도전을 진짜 정말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많이 드리고요. 역시나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성공을 하신다는 거를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카톡으로 영상들을 많이 보냈었었는데 뭔가 크게 저한테 뭐 피드백이 오는 것도 없고 이래서 요즘 조금 소홀하고 안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또 그걸 보시고 했던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다시 보내볼 이런 명단들을 다시 한번 짜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봤고, 그다음에 일단 저는 오늘 강의 이런 세세한 자료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제품은 뭐 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좀 그러시는 분들한테 오늘 이거 하나만 강의만 보내줘도 그분들이 진짜 좀 제대로 애터미를 알고 좀 많이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의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뭐 200만 원, 4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상속까지 생각을 하면은 1,600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진짜 더 다들 너무 이제 성공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로 뭐 디오텍부터 시작해서 뭐 콜마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 저희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다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이 강의가 너무 조금 이 강의를 조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10월 상반기에 새로운 호주 마스터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무조건 성공하실 것 같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터미의 정보 일목요연하게 정말 꼼꼼하게 잘 풀어주셨죠? 네,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또 스피치 있으실까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 한 분만 더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아리오센터 샤른무즈 마스터 하현숙입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이것저것 우리 여자분들이 직업이 많거든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식당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고, 거의 남자분들은 전공을 하나 잡으면 거의 직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데 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애터미를 또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거창, 거제, 그쪽이 고향이신 분이 우리 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중이라서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못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부부사업자라 저도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시게 자료 준비 보면서 우리 서승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10월 상반기 국장 도전하신다는데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한번 더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강의였던 것 같고요. 스피치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안 계시면 저희 이재근. 이재근. 네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드빅스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경수라고 합니다.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손을 들었는데요. 저희 고기색 팀장님, 저희 스폰서님이시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마 교수님으로 저는 알고 만났었어요. 저도 소개받고 애터미를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좀 울컥하는 것도 있고, 야, 제가 이렇게 알고 애터미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색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애터미라는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거기에 발맞춰 저도 갈 수 있는 밑에 파트너로 있지만 저희 스폰서님이시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0월 국장 도전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 아마 꼭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저도 아마 열심히 아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제 백조센터? 오늘 참석하신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멋진 스폰서님의 멋진 파트너, 그 감동적인 스피치까지.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또 있으실까요? 네. 이거 서로 맞춰도 될까요? 네. 이것으로 스피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달사항 있으시면 이병국 본부장